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고 정부 지원을 통한 월급을 첫 달부터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셔서 가족을 부양하셨고요.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부양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르신,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부모의 부양은 가족이 해야 된다라고 답하신 분은 2012년 33% 정도였는데 그 숫자가 매년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22%,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모 부양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2012년 48.7%였는데 2020년 61.6%를 기록하면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부모 부양에 대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놓고 보면은 부모 부양, 어르신들의 부양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데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분들은 매년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령인구 전망은 앞으로 고령자가 더 많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0년 815만 명이었던 고령인구의 전망은 2030년 1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 정도가 고령자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40년 1724만 명,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9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40%,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고령자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봐도 어르신의 부양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다 보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양 등 어르신 부양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러한 생각에 발맞추어서 정부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혹은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신 이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검토를 통해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앞으로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6가지 등급을 받게 되시고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재가급여에는 가족 요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고요.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특별현금급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가족 요양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가족 요양인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요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돌봄을 제공하시려는 분께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타 직종 근로시간은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의 다양한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실 분, 그리고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된다는 점. 가족 요양급여니까 당연히 가족이어야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양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떤 요양센터에 등록할 것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요양센터를 선택해야 되는지 요양센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양센터별로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급여의 양이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브라보 시니어 케어의 경우에는 가족 요양 90분을 제공했을 때 93만 5,270원의 전체 지원금 중에 센터 운영 수수료로 약 43,000원 정도를 공제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급여를 제공합니다. 6만원 정도의 추가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 요양만 진행하셨을 때 95만 2,180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가족 요양뿐만 아니라 가족 목욕까지 지원을 했을 때 17만 6,960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브라보 시니어 케어에서는 이 가족 목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족 목욕으로 받으시는 비용은 전체 다 요양보호사님께서 가져가시는 거고 실수료액이 112만 9,140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보 시니어 케어는 내년 2023년에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14,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7.7%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운영 수수료는 동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는 16,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큰 인상이냐 비교를 해보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면 되겠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5%가 오르기로 돼 있어서 9,62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요양 수가는 4.7% 올라서 방문 요양은 평균 4.92%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브라보 시니어 케어의 경우에는 이를 7.7% 올리기로 했고요. 14,000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45% 정도 더 높은 금액입니다. 브라보 시니어 케어와 함께 한다면 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2022년 가족 요양만 진행하셨을 때 99만 5,270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2023년에는 104만 1,150원을 받게 되시고 이 센터 운영 수수료까지 공제했을 때 99만 8,060원 정도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사회의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 부양은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양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운데 가족 부양의 가장 핵심적인 도우미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요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요양센터를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가족 요양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